보통 와인 하면 이제 이렇게 레드 와인이죠. 이 레드 와인은 붉은 포도로 만듭니다. 붉은 포도를 껍질과 함께 같이 발효를 시키기 때문에 껍질에서 색깔이 우러나오는 거죠. 그리고 안에 씨도 들어있어서 거기서 떫은 맛이 우러나오고, 레드 와인의 특성은 떫은 맛이 있다. 이게 이제 육류와 어울리는 그런 요소가 됩니다. 그리고 화이트 와인의 경우에는 청포도로 만들죠. 이 청포도로 만들기 때문에 이 청포도는 색깔이 없습니다. 그리고 청포도의 주스만 발효시키기 때문에 씨에서 떫은 맛이 우러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화이트 와인은 맛이 훨씬 더 부드럽고, 그 다음에 포도의 그 생생한 맛을 느낄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만드는 거죠. 그리고 신맛이 좀 있기 때문에 어류와 잘 어울리는 그런 요인이 또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중간 색깔로 로제라고 있습니다. 로제는 대개가 이제 색깔이 이 레드와 화이트의 중간 색깔로서 한 이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이제 꼭 식사 때 마신다기보다는 이런 정도의 색깔이 이쁘기 때문에 특별한 날 야외에 나가서 마신다든지 어떤 파티를 한다든지 분위기를 돋굴 때 이런 로제를 마시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스파클링 와인 해가지고 샴페인이 대표적인 거죠. 여기서부터 이제 기포가 쫙 올라가는, 이것은 맛보다는 멋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가 보통 샴페인이라고 하죠. 샴페인 아마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와인보다는 샴페인이라는 단어를 먼저 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샴페인이라는 것은 프랑스의 샴페인 지방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스파클링 와인을 우리는 이제 샴페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건 식사 전 혹은 대개가 이제 이건 축하하는 일이 있을 때 마시죠. 그래서 이벤트 있을 때만 이렇게 이제 마시는 술이 바로 이제 샴페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혹은 네 가지로 색깔에 따라서 이제 분류를 하는 거죠.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여러분은 여러분의 피부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계신가요? 한국 여성들이 모르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브래지어 사이즈고요. 그리고 하나는 내 피부에 대해서 잘 모른다라고 하는군요. 화장품을 선택할 때 있어서 화장품 판매원에게 언니, 저는 어떤 화장품이 잘 맞나요? 라고 물어보시고 구매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자신의 피부를 모르는 상태에서 화장품을 선택하고 구매한다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피부는 절대적으로 나이가 들면서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피부는 계절과 상황에 따라서 변화되는데요. 좀 건조한 피부더라도요. 여름같이 그 햇빛이 강하거나 할 때 피지 분비가 왕성해지면서 중성의 피부가 될 수도 있고요. 지성 피부라고 해서 계속해서 1년 12달 지성 피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건조해질 수도 있고 다시 중성의 피부로 갈 수도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피부가 어떠한 계절에 어떠한 상황에 어떻게 변화되는지 체크해 두시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이든의 현악산조 중에서 또 재미있는 곡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개구리.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런 제목이 나오니까 야, 이게 왜 개구리일까? 물론 이건 그냥 제가 갖고 온 그림입니다. 별로 신경 쓰지 마시고요. 개구리, 음악 속에 개구리 소리가 난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거냐 하면 뭐 이런 겁니다. 같은 음들을 계속 반복해서 연주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따가따가따가따가따가 이렇게 연주를 하는데 악보가 좀 희한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래 위로 되어 있네요. 현악기로, 예를 들어 바이올린으로 두 줄에서 동시에 같은 음이 나게 손가락을 잡습니다. 그런 다음에 두 개를 번갈아서 빠라바라바라바라 이렇게 연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개구리 소리 같다고 하는 겁니다. 빠라바라바라, 뭐 개굴개굴개굴 뭐 이런 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들어보시죠. 뭐 이런 거예요. 반드시 앞쪽을 비우셔야 됩니다. 비우시고 상식적으로. 그래서 노트에 보면 여기에 줄이 하나 쳐져 있죠. 그러고 나서 이 전체의 3분의 2 이상은 넘지 마세요. 메모를 하실 때. 물론 5mm, 1cm 넘어도 괜찮은데 대략적으로. 왜냐 그러면은 이 3분의 1이 비지요. 이게
우리의 감성과 삶의 분위기를 넉넉하게 하면서 우리 스스로 변해가는 공간의 밸런스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각적인 것을 표현하거나 혹은 감상하거나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3분의 1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 그러면은 모든 배치는, 이미지의 배치는 중앙 아니면은 3분의 1에 뭘 놓게 되어 있어요. 이거하고 똑같은 게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되면은 이쪽이 3분의 1이죠? 이쪽에서 3분의 2가 되지요? 그래서 사람을 이렇게 놓을 때 이렇게 놓거나 안 그러면 이렇게 놓는다고요. 이건 잘 쓰지 않아요. 특별한 경우 주민등록증이라든지 여권이라든지 이런 데 쓰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어떠한 이미지의 포인트는 의미가 발생하는 좌표는 3분의 1 지점에 있게 돼 있어요. 큰 변화는 이게 심리학이라고 하는 그 분야에서만 이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어떤 그 사회적인 큰 문화적인 이 변화가 지금 일어나는 큰 흐름 속에서 심리학이라고 하는 학문도 그 변화의 흐름을 따라가고 있는 것 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교육학도 이제는 전부 다 점차적으로 어디로 가야 되느냐면 파지티브 에듀케이션으로 가자 이거예요. 긍정 교육으로 가자. 그러니까 부족한 점을 지적을 해가지고 그걸 고치게 해주려고 하는 교육을 하지 말고 잘하는 거를 얘기해줘가지고 그 잘하는 걸 더 잘하게 하는 교육으로 넘어가 주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예를 들면 종교로 들어오면 이게 이제 파지티브 시알러지라는 게 되는데 긍정 신학이 되는 건데 똑같은 이걸 인간을 얘기를 하더라도 당신이 얼마나 부족한 사람이냐, 당신이 얼마나 잘못을 저지르냐, 예를 들면 종교적인 기독교적인 메타포로 하면 네가 얼마나 못된 죄인이냐 이거를 알려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는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예를 들면 기독교인들이면 매주일 교회를 가는데 매주일 내가 교회 가는 이유가 잊을만 하면 네가 죄인이라는 거 확인받으려고 가는 게 아니야. 확인 안 해줘도 알아 내가. 그걸 일주일마다 한 번씩 확인 사살 안 해도 돼. 진짜 내가 좋은 거는 뭐냐면 이러한 것들을 증진시켜가지고 그 종교를 가짐으로 해서 내가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야. 그런데 부정적인 거를 자꾸 강조하게 되면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도움을 찾으러 오게 만드는데 이건 굉장히 패시브 잘못된 거다 이거야. 그러니까 내가 어떤 도움을 원하는 거를 부정적인 거를 강조해가지고 나한테 오게끔 만들면 안 된다 이거예요. 네가 나하고 만나면 얼마나 네 삶이 더 행복해지고 보람이 있어지는 줄 아느냐 이거를 강조를 해줘야 된다 이거를. 그러면 이거를 강조하면 오는 사람이 불안한 마음을 안 가지고 오죠. 우리가 이러한 용서의 어떤 그런 과정들이 세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가 먼저 가장 많이 얘기가 되고 연구가 됐고 상담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부분은 남들을 용서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용서하는 과정에 대해서 저희가 먼저 사례를 먼저 볼 건데요. 그 사례는 그 KBS 다큐멘터리 마음에서 촬영된 제6편 용서할 수 있다라는 내용의 중에서 제가 담당했던 두 가지 사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남편의 폭력으로부터 아주 심한 상처를 받았던 아내가 남편을 용서해가는 과정을 먼저 보여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엄마가 아이들을 버리고 집을 나가셨는데 그로 인해서 엄마에 대해서 미움이라든지 증오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한 청소년, 여자 청소년 이야기를 다루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례에서 상대방으로 인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고 그 고통으로 인해서 자신이 어떻게 그 용서를 해 가는지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용서해 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그 과정을 보시면서 어떤 용서의 그 변화되는 부분들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용서 전문가 박종효 박사와 함께 국내에서 용서의 효과를 실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두 명의 지원자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대한민국 헌법, 간단히 보면 이런 이제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 책에 나와 있는 대한민국 헌법은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아주 이 두께가 얇죠. 이것은 사진으로 되어 있는 그런 헌법입니다만, 대한민국 헌법은 1조부터 130조까지 이 130개의 조항밖에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 국민들이 마음을 먹고 내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헌법을 한번 읽어보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천천히 읽으셔도 2시간만 하면 한번 읽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시간만 읽고 나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우리가 산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깊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고, 내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 정말 자랑스럽다, 이런 생각이 분명히 저는 든다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얘기를 아무런 비판 없이 마구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나름대로 생각해보고 저 말이 과연 옳은 것인가, 틀린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진행하는 것이 철학입니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유명한 얘기죠. 그러나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다 하는 말도 마찬가지로 유명한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특정한 방향을 향해서 가도록 강요하거나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을 하는 과정, 그 과정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자, 아라베스크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아라베스크.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슴을 펴고 상승하기 위한 어떤 준비 자세로 전형적인 발레 포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난이도가 조금씩 높아가면요, 다리를 올려서 점점 위로 올라가는 럴러백까지 해주셔요. 네, 됐습니다. 그 다음 에파세를 보여주시죠. 자, 에파세는 에파세를 보여주세요. 에파세 드방. 네, 에파세는 불란서 말로 우베르, 벌려다, 열려 있다라는 포즈를 표현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자, 에파세 역시 하늘로 상승하기 위해서 좀 더 위를 향해서 모든 몸의 자세를 벌리는 형태를 취하는 거겠죠. 자, 여기서 조금 더 난이도가 올라가면, 네. 자, 위로 올라가시고, 네. 감사합니다. 네. 네.